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AT 1급 제51회 최신기출문제풀이 실무수행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장비는 영상장비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기간은 제6기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입니다.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 10점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나왔어요. 미래장비는 대표와 사업 종목 변경을 사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셔서 변경 내용을 수정하시는 문제가 나왔군요. 자, 회계 쪽에 오셨어요. 회사 등록입니다. 회사 등록. 그 중에서도 미래장비 쭉 보시면 번호는 맞고요. 자, 회사 사장님 대표 이름이 김유선으로 바뀌었어요. 김유선. 자, 그런 다음에 또 바뀌어지는 부분이 법인 등록번호 그대로 맞고 주소 맞죠? 도소매 영상장비 요게 또 틀렸군요. 자, 대표 이름하고 또 종목 그 부분에서 영상장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고쳤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추가사항 쪽에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메일 주소도 잘 맞고 더 이상 고칠 게 없어 보이네요. 시간만 있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대표자 김유선, 종목 영상장비로 수정하시면 된다. 자, 이번에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부분 나왔습니다. 미래장비는 영업부에서 2월 1일 날짜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를 별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고 보험 기간 입력을 누락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여기 있지요.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하시겠고 그런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거 요걸 해주신다는 거죠. 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미 한 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험 기간 있죠. 이 부분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2021년도 2월달 1일부터 2022년도 1월달 31일까지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거래처 초기 2월 들어갑시다. 오셔서 밑에 보시면 거래처 초기 2월이 있어요. 이것도 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작성했던 것들을 사업건이 불러와가지고 그 중에 장기대여금입니다. 장기대여금 가서 보시면요. 찍었을 때 요쪽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뭔가를 입력하고 싶어도 자, 입력이 안 돼. 입력만 잘 되는데요. 자, 그럴 때는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 김영우 거래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1500 넣어주시겠고 또 박지선 두 번 톡톡 찍으셔가지고 박지선 넣고요. 700 그래서 이렇게 두 건 넣고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넣으시면 됩니다. 자, 만약의 경우 이 입력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음 같은 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음이 하나도 여기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두 번 톡톡 찍으셔가지고 요 안에서 입력을 한다는 거 그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자, ESC로 빠져나왔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전표 분계가 되겠습니다. 분계. 자, 영업부 업무용 차량의 주차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받은 영수증이다.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정규 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라고 했어요. 지금 금액을 보시면은 3만 원이 초과된 4만 원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안 되겠고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3만 원 초과한 거래에 대해서 이런 영수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일반 전표로 오셨어요. 2월달 11일자 출금 끊겠습니다. 822 차량 유지비로 해서 4만 원 넣어주시겠고 돈 나갔을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분계부터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오셔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눌러주셔가지고요. 꼼꼼하게 2021년도 2월달 11일 상호는 강우주차장, 성명은 김강우,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주소 보시고요. 오타 없이 꼼꼼하게 넣어주시면서 마무리됐고, 등록번호입니다. 128-14-83868 빼기 없이, 하이픈 없이 세 자리, 두 자리, 다섯 자리 잘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4만원 넣으시고요. 혹여라도 이 구분 안에 들어가는 건이었다. 대표적인 거가 국가, 비영리법인 하면 학교, 이런 데 거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럴 때는 가산세 물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지금은 요건 구분 안에 들어가 있질 않고 조교는 생략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적당한 선에서 넣어주십시다. 영업부, 업무용, 차, 주차비 썼고요.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쪽에 오셔서 이렇게 명세서 제출 대상권으로 뜨시면은 잘 끝난 것입니다. 하고서 상단에 나가실 때 X표시 눌러서 나가실 때 반드시 저장 한번 눌러주는 센스가 되겠어요. 계정 과목도 알려줬고요. 영수증 수취명세서까지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다. 자, 여기서는 적요가 생략돼 있죠?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썼다 그래서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자, 약수거음입니다. 태웅전자의 외상매출금 3,300만 원을 어음으로 수취를 했어요. 어음으로 수취를 했다. 그래서 2월달 14일자 일반 전표죠. 2월달 14일자 자, 오셔서 일단 차변 쪽에 어음을 받았어요. 110번 받으러 음 거래처는 태웅 전자가 되겠고요. 33 빠방빵 대변 쪽에는 108번 외상매출금 해서 태웅전자 여기도 태웅전자 넣어주시겠습니다. 더하기 눌러가지고 태웅전자 3,300 오케이. 이때는 꼭 받으러 있지요. 체크하셔서 F3번입니다. 자금 관련 정보를 이렇게 반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F3번 누르셔서 기능모음 쪽에 요 보시면 F3번이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 관리 단축번호 F3번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그런 상태에서 밑에 하단에 받아서 보관 중이었기 때문에 어음 상태는 보관이고 어음 번호를 보세요. 20자리입니다. 세 자리 국민은행이죠. 004 2021 2021년도 2월 14일 날 발행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럴 때는 6번입니다. 6번. 그래서 전자로 가주셔야 됩니다. 약속어음은 10자리고요. 전자는 20자리입니다. 004 2021 0214 그러고 나서 987 654 321 해서 20자리 정확하게 넣어주시겠고요. 잘못 넣으시면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쓰시겠고 현재 자수입니다. 자수는 보시다시피 태웅전자가 발행했어요. 그럴 때는 자수가 되겠고 태웅전자도 남에게 받아서 우리를 줬을 때는 타수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만기 날짜 2021년도 4월 14일 지점은 국민 자 강남 지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 톡톡 찍으셔서 국민은행 지점은 강남 이렇게 쓰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끝났어요. 금액 날짜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거래처 잘 썼습니다. 적요 같은 거 빼먹으시면요. 마이너스 1점입니다. 주어진 점수가 4점인데 거래처라든가 적요를 빼먹으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됐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지역개발 채권 매입 확인증이라는 게 보이고 있어요. 25만원짜리 무슨 내용입니까? 본사 업무용 사용하기 위해서 차를 한 대 구입을 했더니 이 차를 구입하면서 공채를 구입을 해야 돼가지고 공채를 구입할 때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를 했어요. 액면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는 해당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고요. 공채 매입 당시 공정가치가 24만원 간다는군요. 24만원. 지금 우리는 25만원에 요 채권을 샀는데 실제 요거가 24만원 밖에 안 간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팔아버리면 24만원 밖에 안 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2월 15일 날짜에 보시면 일단 나간 거는 대변적으로 나간 거는 현금으로 지급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현금으로 얼마가 나갔는데 25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게 해놓고 차변 쪽에는 107번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단기매매증권. 이때 금액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가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구입한 공채의 가치는 요렇게 매입 당시 공정가치로 가주시겠고요. 나머지 지금 10,000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쪽으로 가주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다. 끝났어요. 잘 됐죠? 자, 회계 직원들 야근식 때 지출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8만원. 날짜를 먼저 찾아보니까요. 2월 16일자입니다. 2월 16일. 자, 2월 16일자에 지금 이것도 현금 영수증 출금으로 가주시겠고 회계팀이면 811번 공유생비가 되겠네요. 8만원. 오케이. 끝났다. 너무 간단해가지고 순간 당황했어요. 자, 급여 명세서 나왔습니다. 자, 열심히 일을 하고서 2월 25일자 급여가 지급이 됐어요. 이럴 때도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월급 받아서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관리부, 영업부, 집계가 딱 허니 나왔기 때문에 전체 합계 750만큼에 대해서 801번 급여로 한꺼번에 잡아주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항상 상대방 급여를 지급할 때는 이런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 요양보험 해갖고 요 합계 금액에 대해서 요거죠. 요거 전체 합계가 818, 190 해서 각각 장유림, 각각 이용빈 해서 81만 8,190원에 대해서 254번 예수금, 넘의 세금은 예수금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6681, 810 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되었다. 찾으신 그러면 지급이 되었다. 해서 103번 은행은 국민은행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보통이 되겠죠. 거래처 잘 보시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급여 문제도 한 문제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판매용 상품인 와이드 모니터 온라인 세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았군요. 그랬을 때 3월 달입니다. 3월 달 10일자 차변 쪽에다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이 되겠죠. 보통예금 그래서 40만 원 넣어주시겠고 결제는 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은 선수금이라고 해요. 선수금 그래서 온라인 세상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물건 팔기로 하고 미리 받은 거 이런 것들은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부가가치세 문제가 나왔군요. 1번 과세 매출 자료가 보이고 있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 나왔습니다. 자,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을 했다. 이랬을 때는 매출이고 빨간색 나왔기 때문에 유형이 11번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 오셔서 메인 매출 전표 오셔가지고 날짜는 4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유형은 11번. 여기 보시고요. 매출일 때는 11번. 매입일 때는 파란색 나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품목이 2개네요. 상단에 복수거래 누르셔가지고 마이크 그 다음에 156만원 그 다음 웹캠 해서요 100 해서 여기도 단가가 10만원 이렇게 되겠군요. 웹캠이 단가가 좀 세요. 이거보다 좀 싼 것도 많은데 자, 확인 한번 해주시겠고 거래처 부분에서는 수영전자 지금 우리가 미래장비군요. 그래서 여기 수영전자를 넣어주시자. 수영전자 되겠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지요. 1번 문제는 고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기다 1번 찍으시면 안 돼요. 분계는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3번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가 될까요? 대변, 차변까지. 보통예금 금액이 20900 더하기 눌러주시겠고 다시 오셔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다. 이 자리를 국민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국민보통. 오케이.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파란색 나왔고요. 매입 하면서 세금 계산서가 나왔는데요. 아하, 대표이사 김유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벌써 유형을 51번으로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쭉 오셔서 4월달 7일자 유형이 54 불공이 되겠습니다. 불공. 비록 매입세액 25만 원 있었으나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다? 바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장님, 개인 용도로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용, 맥주 제조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수량이 한 대 250만 원이나 되는군요. 와우, 깜짝 놀랐어요. 킹마트. 자, 이때는 발급 전송 안 하셔도 되니까요. 1번 누르고 지나왔는데, 아까 방금 제가 앞에 문제 발급 전송 안 하고 뭐가 급하다고 그냥 왔나 봐요. 이거 하고 가서 다시 하고 올게요. 일단 전자 입력하시고요. 분계는 외상 떴지만 이거는 지금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3번 찍어주시면서 차변 쪽에는 가지금, 134 가지금 그러면서 거래처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대표가 김유선이군요. 두 번 톡톡 찍었는데요. 이렇게 꼭 바꿔주셔야 되고 결제는 미지급으로다가 275만 원 넣어주셔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랬는데 바로 앞전 문제죠. 요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는데요. 4월 4일자 이렇게 하고 오시면은 비었잖아요. 반드시 발급 전송했어야 됩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꼭 가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딴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딴 생각. 자, 시험 볼 때는 시험에만 집중을 해야 되죠. 체크하시고요. 아래쪽은 생략입니다. 자, 고려하지 말 것 그랬기 때문에 전자 발행 눌러주시겠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하셔야 되죠. 전송, 매출 조회, 해서 발행, 오케이. 성공 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오셔가지고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전송 성공 떴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가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4월 4일자 와서 보시면은 전자 발행이 잘 되었습니다. 자, 쭉 내려오셔가지고 3번 되겠지요. 자, 요번에는 또 뭐예요? 매출 거래가 보이고 있고요. 매출 거래 중에서 빨간색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상품을 팔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11번 되겠어요. 4월달 11일. 그래서 유형, 자, 유형 부분에서 자, 11번 찍어주시겠는데요. 제가 이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웹캠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우리가 8월 달부터는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다 보면 웹캠이 많이 팔겠죠. 자, 거래처 코드는 미래장비. 우리가 지금 미래장비니까 여기는 K전자이고요. 이때는 전자를 입력을 하라 그랬으니까 1번 찍어서 바로 1번 찍어주시면서 수표도 보이고 있고요. 외상 미수금도 보이니까 복잡할 때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상품을 팔았으므로 대변 쪽에 상품 매출 맞아요. 상품 매출 차변 쪽에는 200만 원은 K전자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곧 타임 발행 수표기 때문에 현금이 되겠지요. 현금으로 200 쓰시고 나머지는 다음 달 받아요. 3번 눌러주시고 108번 외상 매출금 나머지 잔액 350만 원을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잘 됐죠? 자, 이렇게 넣어주신다. 여기서 혹시 당좌 수표 보인다 그래서 당좌 예금이라고 쓰시면 당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출 거래 보이고 있습니다. 비사업자 이혜원에게 상품을 판매를 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되겠습니다. 날짜를 보시면요. 4월달 24일자가 되겠습니다. 4월달 24일자. 이렇게 오셔 27일자. 자, 유형은요. 지금 보시면 카드로 매출했기 때문에 이때는 17번입니다. 카과가 되겠어요. 17번 카과. 오케이.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가 되겠죠. 이때 조심하실 거.
여기다가는 상품이라고 쓰시는 것까진 좋은데 공급가액 부분에는 세금이 합쳐진 합계 금액을 넣으셔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이렇게 합계 금액을 넣으셔야 나눠지겠습니다. 거래처는 이혜원에게 팔았고요. 요 부분은 지나오시고 분계는 카드기 때문에 4번 찍었고요. 이때 외상 매출금이 떠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떴다. 그러면은 여기 미수금 떴다. 그러면 상단을 2번으로 고쳐가지고 계정 과목이 꼭 외상 매출금이 떠야 되는 것이고요. 안 뜬 이유는 환경 설정에서 고치고 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출제위원회 의도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는 카드로 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외상 매출금, 삼성카드,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계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자문 수수료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무슨 자문이라든가 그랬으면 불공이겠지만 이건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51번 되겠습니다. 51번. 자, 품명 자문 수수료가 되겠고요. 공급가 30에 세금 3만 원 있었고 거래처는 박성진 회계사무소 전자입니다. 현금인가요? 보통예금이군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군요. 그러면 3번 찍어주시겠고 831번 수수료 비용 대변 쪽에는 103번 33만 원 넣고 다시 오셔서 이 부분에다가 거래처 국민입니다. 국민 해서 보통예금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꼭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보통예금, 국민은행. 오케이 되었어요. 전자 이번에는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계산서는 이렇게 구입한 물품이 책입니다. FAT 세계 실무책이군요. 그래서 5월달 9일자 해서 이거는 계산서니까 파란색 계산서일 때는 면세가 되겠습니다. 해서 53번 면세로 찍어주시겠고요. FAT 그래서 FAT 회계 실무 금액은 일단 수량도 넣을 수 있을 때는 넣을게요. 단가도 10,000원 넣고 면세라서 부가세는 없고 대박 출판사 전자입니다. 1번 꼭 찍어주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계산서 다 전자면 찍으시고 외상 미수금 떴지만 여기서는 3번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여기 구입하는 물품이 우리 회사의 상품이라면 외상이었을 때 2번으로 가주시지만은 지금은 도서가 있기 때문에 도서는 도서 인쇄비로 처리할게요. 도서 인쇄비 해서 회계팀이니까 800번대 가주시고 대변 쪽에는 미지급금으로 해서 10만 원 잡아주시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됐나요? 도서 인쇄비 미지급금 오케이.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관련해 가지고 일기 예정 신고서를 참고하셔서 3월 31일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오셔가지고 신고서를 보시고 1월 1일부터 3월달 31일까지 찍어주시면요. 일기 예정 자료가 불러와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상단부 매출세액은 지금 물건을 팔고요. 남에게 받아온 세금이 되겠지요. 요 세금이 되겠고요. 매입세액은 내가 남에게 주고 온 거죠. 2690 해서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차변에 있던 거, 이거는 대변에 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은 정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3월 31일자에 차변 쪽에다가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던 예수금 있지요? 2690 빵빵빵. 그리고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 이거는 대변 쪽으로 뺀다는 거지요. 5458 잠깐만요. 금액을 잘못 썼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니까요. 5458 빠바방
이렇게 항상 남에게 물건 팔고 받아오는 세금이 더 크겠고요. 대체적으로 매입세액은 조금 더 작죠. 그렇게 해서 지금 차감세가 곧 납부할 세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액은 2768 빠바밤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이때 차변과 대변의 합이 안 맞았다 그랬을 때는 혹시라도 요 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를 하시게 되면 요 금액이 세액 10,000원 공제를 받는데요. 전자신고 하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0입니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3월달 31일자에 차변에다가 255번 부가세 이해수금 5458 더하기 대변 쪽에는 135번 부가세 대급금 내 대신 네가 내라 하고서 이렇게 주고 왔던 거 빼주시면 밑에 차액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대변 쪽에 미지급 세금 그쵸 여기 다 알려주고 있어요. 미지급 세금 해서 261번이었나요? 나머지 2768 더하기까지 쓰시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문제상에서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저처럼 급하게 지나가시면 이 부분에 거래처 빼먹으실 수가 있고요. 거래처 코드도 지금은 답이니까 서대문 세무서가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가서 쭉 오셔가지고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세무서 이렇게 딱 찍어 보시면 세무서가 여러 군데가 아닌 이상 바로 나온다는 거. 또 한 가지 방법은 회사 등록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회사와 관련 있는 세무서 코드가 서대문임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와서 찾는 방법보다는 조금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딱 세무서 찍으시면 우리 관련된 세무서가 뜰 텐데 그 중에 서대문밖에 없으니까 바로 처리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결산 한번 가볼까요? 자, 손익의 예상과 이연 중에서 보험 나왔습니다. 6월 30일 본사 건물에 대해서 DB손해보험, 화재보험의 1년분입니다. 이거를 가입을 하고서요.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6월 30일자 먼저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처리가 다 되었음을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선급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12월 31일자 결산하실 때는 대변 쪽에다가 선급 비용을 빼시는 거고요. 이번 연도에 보험료가 얼마요? 이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번 연도 보험료가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이 정확한 당기순이 계산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128만 원이 1년 보험료다. 1년 보험료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6월 30일 날짜에 1년분을 가입을 했으니 7월, 8월, 9월, 10월 해서 7, 8, 9, 10, 11, 12 해서 6개월 분에 대해서 이번 연도 보험료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월할 계산이라고까지 했으니 우리는 나눠주셔야 되겠습니다. 128만 원 나누기 12달 하시면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곱하기 6개월 하셔서 64만 원 되겠죠. 바로 얘를 그냥 2로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64만 원 나왔다는 것입니다. 1번 문제는 12월 31일 결산에 오셔서 차변에 821번 보험료 이번 연도 보험료가 당초 얼마요? 64만 원. 대변 쪽에는 선급 해서 64만 원. 선급 비용이에요. 선급금이라고 쓰시면 틀려요. 그리고 본사 건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800번인 것이지 이 부분에 공장 건물 그랬으면 500번대가 될 거죠. 잘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결산 나왔습니다. 퇴직금 추계액 나왔네요. 퇴직금 추계라는 것은 우리 회사에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있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될 퇴직금 금액이 임원은 1,000만 원이 필요한 거고
직원은 2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고 힌트까지 줬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합계 잔액시산표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를 찍으셔가지고 295번 쭉 내려보시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지금 현재로서 1,400만 원, 1,400만 원이 들어있는 상태이지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나머지 해당되는 그 부분을 빼주셔야 되는데요. 임원하고 직원하고 어차피 우리는 한꺼번에 처리하셔도 되는 겁니다. 800번대로. 그래서 3천에서 1,400을 빼시면 1,600만큼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 보충은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1월부터 12월까지 찍어주시겠고요. 확인됐고요. 주주쭉 쭉쭉 오셔서 여기 지금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 퇴직급여 1,200입니다. 퇴직연금 아닙니다. 여기다가 1,600을 넣으시고 그렇게 하고 전표 추가를 눌러주심으로써 일반 전표 가서 보시면 12월 31일자에 방금 요 붕괴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고로 합계 잔액시산표를 가셔가지고 12월 31일 날짜 찍어서 다시 한번 295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금액이 합쳐진 3천만 원 정확히 맞음으로써 본인 스스로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을 했구나 하고서 미리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나머지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고 끝내주셔도 점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저는 꼭 손익계산서를 가고 12월 달을 찍고 그래서 밑에 당기순이익을 확인하고 534 자 다시 한번 잉여금에 와서 항상 하던 대로 그래서 534 맞고요. 얘든 아니오든 이 부분이 534 전표 추가까지 눌러줍니다. 굳이 여기까지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걸로 끝났다 라는 거니까요. 이걸로 뭐 특별히 뒤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지만은 요 현장에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수동결산, 자동결산 그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잉여금, 결손, 붕괴까지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잘하고 계실 걸로 보고 있고요. 조회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장을 조회하셔서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 이익이면 7월 1일부터죠. 그리고 현재 12월 31일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익이 확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매입 매출장 오셔가지고요. 매입 매출장 요 자리입니다. 매입 매출장 오셔서 매입 매출장 오셔서 여기다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입니까? 발생한 그랬으니까요. 매출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17번이 되겠죠. 찍어주시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물어봤으니까 부가가치세액은 보시다시피 7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답은 2번, 답은 1번이네. 1번. 70만 원은 1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월 31일 현재 거래처별 외상 매입금 잔액 옳지 않은 것. 그래서 거래처 원장으로 오셔요. 거래처 원장에 오셔서 앞에는 뭐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뒤에는 꼭 8월달 31일 251번 외상 매입금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 계속 때려주시겠고요. 이때 엘리트 렌탈 3,500 오케이. 우리 장비 4,785만원 제일 미디어 3,872만원 그리고 미래전자 답은 미래전자입니다. 미래전자는 1,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더 풀었나요? 네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